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어제가 12구 참사 2주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하나 보니까 다들 보셨겠지만 안전한 사회 타령하고 진정한 애도 타령하는데 이게 염치 없는 소리라는 거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특히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장관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초창기에 거의 없었을 겁니다. 최소한 자리는 물러나겠지. 요런 생각을 한 게 원래 합리적인 평론가들이나 혹은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이었을 텐데 지금 이상민이 아직도 장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용산 주민들 정말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무죄를 1심에서 받았다는 것도 정말 이 대한민국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게 국내의 문제가 또 아닌 게 타국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도 계신 상황이죠. 근데 한국 정부에서는 이분들께도 연락 한 통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 됐냐. 물론 우리가 로제 씨의 아파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흑백 요리사, 그다음에 한강 작가 등등 BTS, K-팝 이런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주목을 좀 문화적으로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정작 이 정치 영역에서 대통령과 그 김건희 씨가 돌아다니는 때마다 사고를 치고 특히 국내에 있는 이런 보여드리는 12구 참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독재로 가고 있다.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도 실제로 대한민국을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러니까 이제 대자보가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했다는 건데 자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였다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이 대자보 가지고 10대 20대 그 프레임 걸어서 지금 청년들이 분노했다. 대학생들이 분노한다. 공정과 정의가 죽은 나라. 이런 식으로 막 계속 24시간 방송, 언론, 커뮤니티, 유튜브 등등 이 소식들을 막 뿌려대면 어느 순간 그 대학생들의 또 인터뷰를 막 본격적으로 딸 거고 학교 막 찾아다니면서 지금 대학생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냐, 이 나라엔 미래가 없다 막 난리를 칠 텐데 이런 내용도 왜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사에서만 다뤄지는 거냐 하는 것도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지금 여당 대표는 또 뭐 하고 있냐, 지금 취임 100일 메시지를 냈는데 저렇게 언론에선 역시 김건희 얘기를 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막상 얘기를 보세요. 국민 우려 과감히 해결해야 된다. 김건희 문제는 국민 걱정의 주요한 부분이다. 아니 제가 어제 그 백운기 TV 뒷불로에 나가서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을 갖다 붙일 수 없는 건 물론이고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 어떤 정어리 분께서 댓글 남겨주신 게 이제 쇼맨십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연예인처럼 지금 보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그 화보를 자꾸 올리고 자기 그 SNS 인스타그램처럼 쓰고 있는 게 문제인데 한동훈 대표도 다니는 데마다 자기 주목받는 거 그러면서 저렇게 정치적으로 철학도 없고 가치도 없고 되게 빈곤하니까 저런 하나만한 소리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임 100일 동안 도대체 보여준 게 뭡니까? 지금 와가지고 3대 요구를 엄청난 결단인 것처럼 저렇게 대통령실에 갖고 갔다가 쪽이나 당하고 오고 용산 그 유튜버들이 자기 욕한다고 막 찡찡대고 오고 이러니까 한동훈의 리더십도 리더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윤석열 김건희 씨 때문에 나라가 아작나고 있는 상황이 오니까 저렇게 한동훈 대표도 차마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렇게 정부 여당의 리더십이 부재하다면서 대통령이 결자 해지를 해라 하고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박형준, 오세훈 이 5명이 입장문을 냈다는 겁니다. 더 보수 정당답게 여당답게 중심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어설프게 친윤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게 사실 이것도 다 쇼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와가지고 무슨 저런 그 퍼포먼스나 하고 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이 중에서도 오세훈 보시면 이 단독 보도가 어제 나왔었죠. 김건희 보고용 서울시장 여론조사 관련한 내용이 터진 겁니다. 한마디로 지난 22년 6일 그 지방선거 당시에 이틀을 앞두고 김건희 씨가 궁금해한다면서 그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비공표 여론조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22년 5월 30일 이틀 전이죠. 이때 통화 녹음 파일을 한겨레에서 입수를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죠.
사모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모님이 얘기해서 궁금하대요. 김건희 씨가 뭔데 저렇게 그 보고서까지 직접 받고 본인이 여기저기에 개입을 하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 여론조사 진행됐고요. 보고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폭로가 되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세훈 씨는 고발장 접수했냐? 아니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뭐 고발장을 자기 만들었다. 다 적어놨다. 근데 왜 그거를 자기 그 가슴팍에만 자꾸 넣고 있냐고요. 왜 그거를 꺼내지를 못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앞서서 그 공동성명문이 저렇게 나온 거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얘기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태성명문이란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명태균이 이 목줄을 땡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막 단독 속보가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특히 원희룡 씨도 어제 머리채 잡혀갖고 끌려 나왔는데 신용한 씨의 폭로로 나온 거죠. 한마디로 원희룡 씨 부인이 김건희 씨의 수행 요구를 거부하니까 윤석열도 오케이 했던 거를 김건희 씨가 나서가지고 무슨 출마냐? 내가 얼마나 이런 치욕을 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분 나빠가지고 한마디로 김건희 씨의 그 기분 상해죄 때문에 원희룡의 재보궐 출마가 막혔다. 어제 이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도대체 김건희가 그럼 뭐냐? 라는 얘기가 또 나왔었고요. 또 김건희 씨가 김영선 공천을 선물로 표현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명태균 씨가 어설프게 그냥 뭐 김영선 그 사기 진작용이었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지만 이걸로도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걸 우리가 어제 오늘 이 사이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지금 코바나 콘텐츠도 살짝 그 뒤로 묻혀져 있는데 윤석열 당선 이후에 폐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지금 김건희 씨의 오빠가 요 코바나 콘텐츠 관련한 뭐 명의를 받았다고 지금 나와 있고 특히 여기에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지금 추가가 됐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코바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전시 기획 사업을 해왔는데 왜 부동산 임대업을 갑자기 추가하냐? 지금 요것도 본격적으로 좀 취재에 들어가는 그런 기자들도 있을 거라 보고요. 여기서 또 장성철 씨가 이런 얘기를 폭로해서 이걸로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한마디로 그 야당 대표랑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근데 그 시점을 정확히 장성철 씨는 지난주라고 거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야당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김건희 씨가 1시간 동안 나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감정적 토로를 했다는 거를 장성철 씨가 방송 중에 폭로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야당 대표라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당연히 아닐 거고 뭐 한창민 대표 뭐 아닐 거고 여기서 그러니까 허은하 씨로 사람들의 시선이 갔는데 허은하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최근 통화는 안 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통화는 했다는 거죠. 통화는 했지만 지난주는 내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어젯밤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7월에 허은하한테 전화를 걸어서 1시간 동안 심경을 토로했다. 한마디로 허은하랑 통화를 한 시점은 지난주가 아니라 국힘 723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열흘쯤 전 그때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난리가 나니까 뭐 그 시점을 떠나서 허은하라는 사람이 지금 개혁을 하겠다고 국힘당이 답이 없으니까 새로운 보수를 설계하겠다고 나간 사람이 저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어? 심지어 김건희라는 사람이 뻔히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데 이 시점에 만약에 진짜 개혁신당이 제대로 국힘당을 완전히 처단하고 청산시키고 새로운 보수를 설계하는 당이었다고 한다면 허은하 씨한테 저렇게 전화를 해서 1시간 동안 자기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은하 씨가 어떻게 하냐면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받은 게 뭐가 문제인데 나 최근에 통화 안 했어 지금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국힘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들 예측하다시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꿈꾸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고 뭐 이따가 뒤에서 더 이준석 씨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언제든지 다시 국힘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네이버 댓글에서도 반응을 보시면은 대부분 여론이 어떠한가? 그냥 국힘당 들어가라. 무슨 야당이냐? 애초에 저기는 개혁신당은 사실 지금 뭐하고 찌그러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뭐 당장 허은하 씨는 최근 무슨 전국 노래자랑 나가고 있고 천하람 씨는 아예 잠수 탔고 이준석 씨는 태균소에 앞장서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정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야당인 척 하지 말고 그냥 국힘당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준석 당이 아니랄까봐 별명도 똑같다.
A를 물으면 B로 대받아치는데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 논법이라는 반응이 또 많은 추천을 받고 있고요. 이 소식이 접해지지 한창민 대표, 야당 대표죠. 야당 대표로서 한마디 딱 날립니다. 나한테 전화를 주면 오빠가 탄핵돼야 될 이유를 1시간 동안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해시태그를 붙이는 게 이제 몰라도 죄다. 초등학생도 안다. 그만큼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윤석열 탄핵 사유를 지금 어지간한 사람들도 다 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고 드렸듯이 제 채널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는 한다. 그 중에 인터넷 비교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원, 그리고 알뜰폰, 핸드폰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이 현재 쓰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아마 인터넷 비교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무려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에 추가 혜택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670-2521 여기로 전화 거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실 시엔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을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길 강추드립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도대체 뭔데 저 사람이, 심지어 예전에 그 친윤 스피커 진중권 씨랑도 57분 거의 1시간가량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김건희 씨가 뭔데 자꾸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내가 진짜 국정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명수 기자와 7시간의 통화에서도 드러났던 게 뭡니까? 내가 정권 잡으면 이게 그냥 말실수가 아니라 실제 본인의 내심이 그때 드러났다고 이미 많은 민주시민들도 예측을 했었고, 그게 실제로 지금 2023년 4년 대한민국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린 그 여당 사람들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용산에서는 김건희의 봉사활동 외에는 활동을 자제시키는 걸 심지어 확정한 것도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다 하고요. 여기에 뭐 사과도 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특별감찰관이네, 사과네, 제2부속실이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특검이 아니라 특감이다. 이따위 말장난하면서 한동훈 대표도 무슨 중대한 결심 내린 것처럼 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왜냐면 뭐 그냥 단순히 뭐 전화 좀 하고 김건희 씨가 자기 화보 자꾸 올리고 사람들 그냥 열받게 만들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당장 지금도 단독 보도가 막 빵빵 터지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한테 부탁을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또 드러난 거죠.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바로 그 창원 산단인데요. 한마디로 이게 명태균 씨가 지시한 그 보고서에 따른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요 보시면은 박정희 때 국가산단, 이 창원 국가산단 얘기를 하면서 요 밑에다가 이제 윤석열 내용 딱 넣어가지고 김건희 씨한테 보고용으로 저걸 만들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결국엔 뭡니까? 선거, 당무 개입, 여기다가 산단 선정하는 것까지 김건희 씨가 지금 여기저기에 뿌리 깊게 박혀 있구나. 국정농단으로 지금 이어졌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서울시장 선거에 도대체 김건희 씨가 뭐고, 여당 당무 개입은 또 김건희 씨가 뭔데 저기에 저렇게 개입을 하고, 지금 앞서 보셨던 그 창원 산단 내용까지 포함해서 결국 김건희 씨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오죽하면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야,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러니까 최순실도 억울하겠다. 지금 여론 조작하고 공천 갖다 꼽고 이권 개입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게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냐. 만약 민주당이었으면 어땠겠냐. 굳이 긴 설명 필요 없죠. 이런 와중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아주 막 진짜 자신의 영혼을 끌어가지고 영끌하면서까지 태균 수호에 앞장선 게 바로 이준석 씨입니다. 지금 그 메시지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명태균이 사실만 말한다며요. 그럼 왜 저렇게 갑자기 무슨 목줄 잡힌 것처럼 떠들고 있냐? 오늘 그 겸공에서 요 중요한 내용이 터졌죠. 특히 노영희 변호사를 지금 막 이준석 씨 지키겠다고 팬코 유저들이 계속 자극하면서 조롱하고, 야 노영희 쫄았네, 튀었네, 요런 식으로 헛소리를 떠들다가 잘못 긁었죠. 보통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긁혔냐,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조롱하는 문화가 있는데 전 굉장히 심각하다 봅니다. 근데 이제 상대를 잘못 본 거죠. 노영이라는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내용 아주 일부죠.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내용이 까진 게 뭐냐? 일단 윤석열 여론조사 81번 한 거, 여기서 3억 7,520만 원 얘기가 나온 거고, 그게 김영선 공천으로 퉁쳐진 거 아니냐가 지금 문제의 핵심인데, 여기서 이준석 씨도 똑같은 사례가 지금 있었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이준석도 윤석열처럼 똑같이 돈도 안 받고 돈도 안 내고 자기 여론조사 그냥 공짜로 한 거 아니냐. 한마디로 뭐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요런 내용의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이준석도 명태균한테 어떤 존재였냐? 부름받고 쫓아오는 똥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명태균 씨도 똑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내가 전화하면 걔가 안 받겠냐? 내가 야단 좀 치는데 지가 뭔데 뭐 어쩔 건데? 요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퍼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돌려주는 게 자기 성격이라면서 여야를 떠나서 그냥 아무데나 갖다 들이받고, 그게 뭐 누구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자기의 이름 한 번 더 언론에 실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써먹는 거죠. 여당 사람들 들이받을 때는 나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할 말은 한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걸 거고, 야당 쪽 건드릴 때는 내가 이렇게 여당의 그 차기로서 굉장한 공격수다, 이런 걸 어필하는. 그러니까 이 양쪽을 놓고 여야 사람들 언제든지 수단 삼아가지고 조롱을 했었는데 왜 명태균 씨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태균소에 앞장서냐? 똥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런 똥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원래 만약에 뭐 정진석 씨라든지 뭐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준석을 똥개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육모방망이가 뭡니까? 별의 별걸 다 갖고 와가지고 난리를 쳤을 텐데 아직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똥개나 마찬가지였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준석 씨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후안무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지금 드러난 걸 보면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런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윤상현 씨가 굉장히 뜬금없는 타이밍에 갑자기 그 인류한 씨가 전한 얘기를 폭로를 또 했는데요. 명태균이 이준석의 외교부 장관을 추천했다,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혁신위원장이었던 인류한한테 명태균 씨가 가가지고 이준석을 외교부 장관으로 좀 써라, 뭐 다짜고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한 씨도 그걸 가만히 듣다가 그냥 도대체 이 사람이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윤상현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가끔 저한테 연락도 오고 만난다, 그러면서 전략가적인 면모가 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태균 씨가 희한한 소리들을 막 하면서 사람들 홀리는 그런 장면들이 이런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 또 저렇게 명태균 씨의 전략가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또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른 메시지들을 좀 취합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보고요. 그래서 인류한 씨의 그 혁신위원장 시기를 좀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작년 딱 1년 전이죠. 10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인류한 혁신위가 있었고, 한마디로 그 사이에 명태균 씨가 인류한 씨한테 찾아가서 이준석의 외교부 장관 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요 시기 다들 인류한 씨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준석이가 도덕이 없는 건 부모 잘못이 크다, 갑자기 냅다 패드립을 박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뭐 인류한 혁신이도 이것저것 했는데 뭐 미스터 린튼 해가지고 이준석 씨가 갑자기 뜬금없이 막 영어로 그 인류한 씨를 조롱하고, 그래서 막 그 시점에 막 저렇게 도덕이 없다 부모 막 얘기하고, 요게 이제 작년 11월 말쯤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패드립을 해가지고 뒤늦게 막 난리 나갔고 사과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 도대체 저 의미가 뭘까? 뭐 요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드러난 바는 없지만 이제 일종의 그 외교부 장관으로 딜을 지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요런 추측 정도를 지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예전에 그 동아일보였나요?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었죠. 명태균 씨의 얘기인데 첫 번째 국무총리로 최재형을 추천했고 이준석을 대북특사로 추천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명태균 씨가 여태까지 얘기한 걸 보면 이준석을 대북특사로 보내고, 그리고 뭐 외교부 장관, 한마디로 이 외교 안보 쪽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시켜서 한마디로 차기 지도자로 키우려고 했던 게
지금 명태균 씨의 목표가 아니었나. 실제로 이준석 씨 예전에 그 강의를 할 때 자기가 외교 안보 쪽으로 뭐 그 공부를 더 해야겠더라 이런 얘기를 막 방송에 나와서도 하고 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일요일 오후 3시에 하는 생방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실제로 올해 8월 3일에 이철희의 주말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이준석 씨도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했었죠. 명태균 씨가 언급한 그 대북 특사를 자기도 언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팀플레이를 저렇게 해왔다는 게, 이준석 씨의 정치를 보면 같은 개혁신당 사람이라도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그냥 내팽개치고, 심지어 자기 그 방어가 필요할 땐 또 천하람씨를 갖다가 막 그 방패막이로 쓰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요것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팀플레이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어쩜 저렇게 유일하게 팀플레이를 하는 게 명태균 씨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까 그 최재형 총리를 추천하고 이준석 대북 특사 추천했다고 하는데, 뭐 그게 이제 초창기의 뜻대로 안 됐는지, 최재형 씨가 혁신위원장을 22년 6월에 맡았었죠. 그래서 그때도 뭐 성상납 논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올 때 뭐 이준석 씨의 편을 드냐, 이런 얘기도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얽혀 있는 건지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명태균 씨가 또 최근에 페이스북에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저렇게 한마디로 강혜경 씨는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 없다, 가중치 주는 방법도 모른다, 이렇게 깎아내리는데 저게 또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강혜경 씨가 굉장히 전문적인 일을 하고 막 되게 다양한 일들을 소화해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굉장히 일 잘하는 분이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어쨌든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찍어 누른다는 거는, 그럼 명태균이 뒤에서 다 시켜가지고 그걸 열심히 잘 해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 보세요.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 얘기를 하는데 22년 8월에 이준석 씨가 뉴스킹에 나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똑같습니다. 장예찬 씨를 저렇게 조롱을 하면서 뭐 잘했어 라이코스 타령하면서 장예찬 씨랑도 계속 감정 싸움 막 하고 했었죠. 근데 자기가 장예찬을 놀릴 때 뭐로 놀렸냐? 너 사회조사 분석사 이거 나는 땄는데 너 그 자격증 없지. 한마디로 여기서도 이준석 씨도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 가지고 장예찬 씨를 놀리고, 지금 그 명태균 씨도 사회조사 분석사.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치 고관여층 분들도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얘기 평소에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명태균 씨도 사회조사 분석사 얘기를 하면서 강혜경 씨를 저렇게 또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명태균의 꿈이 뭐였냐, 그리고 이준석의 꿈이 뭐였냐, 그 니즈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바로 이준석이 그 당대표 여론조사 처음에 이거 시작을 할 때 차기 대선 주자로 이준석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나이가 안 되니까 당대표를 먼저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패스를 해서 당대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보면 대북 특사, 뭐 외교부 장관, 이런 외교적인 역량을 갖춘, 왜냐면 대한민국의 그 현실이 뭐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의 현실을 봤을 때 결국 이제 국내에서 막 뭐 아무리 열심히 뭐 싸우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한반도 정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제 정세를 알아야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 진짜 지도자 반열에 오르는구나.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그 엄청난 신뢰를 받고 실제로 막 세계에서 정말 힘든 그 위험한 시기를 외교로 극복했다는 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전남대 강연이 있는데 거기서도 국민 모두 특히 청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뭐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뭐 이런 내용도 전하셨는데,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외교하는 국민이 되라. 당장 이제 뭐 멀리 나갈 것도 없이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 친구라도 사귀어서 계속 우리 모두가 외교를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빌드업을 해가려고 했다는 게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준석은 준비된 지도자다, 요런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이준석 씨가 본인 입으로 외교 관련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 가서도 그 국내에서 자기가 막 중내만에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막 우크라 가가지고 정진석 씨랑 그 육모방망이 싸우고 했을 때 그런 자기는 글로벌한 시각이 이제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
글로벌한 정세에 대해서도 난 관심 많고 난 준비된 지도자다. 요런 이미지를 쌓아가려고 했다는 게 충분히 추측이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또 김종인 씨인데, 마찬가지로 김종인 씨도 지금 이제 와가지고 명태균 씨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뻔히 저렇게 이준석이 대선 주자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종인 씨가 아무리 지금 와가지고 명태균 씨를 거리두려 한다 해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뻔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 허풍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취급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 입으로, 김종인 씨 입으로 그 말을 합니다. 명태균, 이준석이 뭐 당대표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이번 대선 때도 그렇고 둘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김종인 씨가 알았대요. 그러면은 알면은 저런 허풍쟁이랑 같이 놀아다니는 이준석 씨를 따끔하게 꾸짖고 저런 사람이랑 같이 하면 넌 대선 주자 될 수 없어 라고 말을 했어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여태까지 입도 뻥끗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이준석의 대선 주자가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준석 씨도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죠. 김종인 씨, 이준석 씨가 같이 느꼈던 게 뭐냐? 결국 명태균을 정확한 메신저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명태균 씨 얘기를 하려면 김건희 씨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왜냐면 김건희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보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PNR, 미래한국연구소, 뭐 시사경남 이걸 보고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뒤에 김건희 씨라는 사람이 있구나 하니까 그렇게 빨려갔던 거고, 그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 얘기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이준석 씨 얘기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니까 많은 시민들도 결론은 뭐냐? 이준석, 명태균 커플 아니었냐? 이준석이 몽통 아니냐? 이런 인간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명태균 메모장 파일을 확보했다는 뉴스타파 보도도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보고, 한마디로 이 강혜경 씨가 또 저렇게 텍스트로 정리를 해서 또 보고를 했는데, 이건 이제 명태균 씨가 어딘가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텍스트로 또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아니냐. 처음에 보고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후로 전화가 와갖고 텍스트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렇게 메모장 저렇게 텍스트를 만들어 갖고 보내니까 그걸로 이제 카톡을 어디다 보내려고 한 거 아니냐. 요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게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돈을 받았던 거, 이 뒷돈 사용도 인정을 했다는 게 오늘 새벽 그 단독 보도로 또 나왔고요. 한마디로 지방선거 공천하려는 그런 공천받고 싶은 희망자들한테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그래서 A씨, B씨, C씨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요 뒷돈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 여기서. 결국 그 돈을 김영선이 당선된 후에 그걸로 이제 일부 갚았다는 게 드러나서 이거는 당연히 정치자금법 문제로 엮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자금의 흐름 정리된 게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의 여론조사 비용을 처음에 낸 거는 지방선거 공천 희망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돈을 결국엔 김영선 씨가 나중에 갚아준 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 돈을 낸 거는 김영선 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공천 대가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 지금 검찰에서 명태균 씨의 전 운전기사를 소환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거라고 보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라 봅니다. 왜냐면은 당장 지금 이걸 치고 들어가면 앞서 쭉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씨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제대로 수사하겠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강혜경 씨랑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을 지금 공익제보자로 1호, 2호로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후로 또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계속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까지 지금 막 무슨 뭐 펜코에서는 뭐 열등감이네 혹은 꼭 펜코가 아니라 하더라도 굳이 이준석을 왜 언급하냐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최근에도 어떤 식으로 염치 없는 소리들 하냐. 여론조사 표를 줘도 읽을 줄 모른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여론조사 표를 봐도 이걸 볼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때보다 더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5% 이겼냐? 좋아. 야 식사하러 가자. 말이 식사지. 이거 그냥 한잔 하러 가자. 요런 얘기를 이준석 씨가 합니다. 그럼 이게 한마디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의 실체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22년 6월 그 선거를 앞두고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하나 바꿨더니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간다며요. 아니 자기 여론조사 표도 못 봐갖고 지지율 좀 올라갔다 싶으면 바로 그냥 술 때리러 가는 사람을 자기가 뻔히 봤으면서, 그리고 김건희 씨랑 명태균 씨의 존재를 뻔히 알았으면서
입 싹 닫고서 저렇게 개고기를 지금까지도 팔려고 하는 인간을 도대체 뭐가 낫다고 저렇게 정치적인 뭐 새로운 보수네 무슨 대안이네 이렇게 봐야 되냐고요.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그럼 저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또 상대 진영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게임처럼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정치를 게임처럼 한다고 그냥 냅다 욕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그 게임에는 전략적 사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이제 전략적 사고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니네들은 그런 전략적 사고 안 한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준석 씨가 말장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섬멸시키는 게 게임의 목표라면 정치는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 같은 전략적 전술적 사고를 하고 막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사회 통합으로 가고 공동선의 그 방향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 살 길, 자기 주목받을 길 그걸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명태균 씨는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면서 여기서 또 딸려 나온 게 김건희 씨가 있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단순히 우리가 대화로 설득으로 어떤 뭐 관용, 타협 이걸로 이런 사람한테는 계속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그 게임 시뮬레이션 돌려보듯이 이걸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보면 저런 식으로 막 법을 넘나들면서 여론 조작하고 사람들한테 또 아닌 척 얘기하면서 막 2중, 3중 플레이하고 이런 거를 정도로 가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뭐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이게 됩니까? 결국에는 100점 100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게임이면 내 전적 그냥 1패 2패 늘어나는 게 끝이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자고요. 대한민국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민주진영이 1패를 했다. 그럼 그 1패 기록되는 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다시는 그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아작이 나고 있는 게 문제의 본질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이란 걸 뻔히 알면서 저렇게 개고기를 계속해서 팔아오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명태균 수호에 가장 앞장선 사람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란 말입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팬코가 막 열등감 타령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도 뭐 윤석열 뭐 이준석 뭐 문제 있다 보는데 지금은 윤석열 얘기를 해야지 뭐 이준석을 자꾸 얘기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께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윤석열은 얼마나 저렇게 그 무능한지는 만천하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시정연설이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국정 운영할 의지도 없어 보이고 술이나 그렇게 마시고 싶으면 내려와라 좀.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기로 가고 있습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세수펑크 29.6조 이 문제를 수습하고자 여기저기서 돈을 막 끌어다 쓰고 있는데 그게 막 공자기금 건드리죠. 외평기금 건드리죠. 심지어 막 청약까지 막 건드린다는 얘기가 나와갖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죠.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1% 지지율이 나오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지금 저 인간들이란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한다는 소리가 뭐 김건희는 사과로 끝내려고 그러고 윤석열은 PI 전략을 변경하는 걸 심지어 검토한다 그러고 어떻게 이게 지금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국일보 같은 데서도 전쟁 위험이 지금 현실이 될까봐 공포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씨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건 그런 거를 눈 감고 모르는 척하는 윤석열이다. 심지어 그걸 두고 무슨 아내를 보호하는 순정남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왜곡이다 하는데 지금 언론에 대해서도 진짜 할 말은 많지만 어쨌든 좀 제대로 좀 취재를 하고 좀 진짜 뭐 기계적인 뭐 균형까지는 진짜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좀 똑바로 할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아무리 야당 입장에서 뭐 대화하자 뭐 설득도 해보려 하고 내가 그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당신들 입장 들어줄게. 이거 누가 어떻게 처음 아이디어 냈냐가 뭐가 중요하냐. 당신들 뜻대로 일단 반발자국이라도 가자 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 듣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김건희 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거리로 나가서 다수의 시민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지금 오프라인으로 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저도 당연히 여기에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롱패딩을 챙기고 거리로 나갈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한 단독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 얘기하면은 이제 앞에 막 자기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하도 별의별 얘기를 떠들어놔서. 그래서 자기도 기억이 안 나겠지만 결국 거짓말들이 하나둘씩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뭐 한겨레, JTBC, 뭐 경향
이런 데서도 그렇고, 심지어 뉴스토마토에서는 또 이준석 씨와 관련해서 뭐 단순히 여론조사 뭐 의뢰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또 엄청난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계속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준석, 소위 저 마삼중 씨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지금 배지를 달게 된 것 같은데, 뭐 사실 동탄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런 식으로 가족 막 딸을 건드려서 허위사실 유포해 놓고 결국에는 저게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자기도 사과도 안 하고, 심지어 채널A는 그걸 이준석 씨 얘기를 인용했다가 법정 제재까지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준석 씨는 뭐가 문제인데 이걸 또 지 능력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준석이 말하는 능력주의, 공정한 경쟁이 뭐냐? 한마디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육강식입니다. 네 글자로 정리하면,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해라.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루저로 만들면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이준석이란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해서 어떤 거짓말, 말장난들을 하고 있는지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뭐 윤석열, 뭐 김건희, 명태균 뭐 이들에 대해서도 말할 것도 없다. 요 정도로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